올해 들어 하루에 한 곳꼴로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5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난 미분양이 건설사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제 위기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중소건설사에서 중견건설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동탄 이신도시에 위치한 한 공사 현장입니다. 도급순위 133위의 중견 건설사이자 범현대가 기업으로 알려진 H&INC가 짓는 지식산업센터로 지난해 연말 분양까지 했지만 현장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단 상태입니다. 후보는 제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해당 건설사가 인근에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며 어렵게 준공 승인을 받긴 했지만 하자보수를 위한 AS센터는 문을 닫았고 상가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 장비 대금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연매출 2,800억 원 이상을 올렸던 회사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건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이 막히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속초에 분양했던 테라스 하우스에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자금난을 겪었고 수도권 다른 현장까지 멈추며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무너지는 건설사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곳의 종합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는데 올해는 석 달 만에 3곳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지난 20일 기준 1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습니다. 전문 공사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1,130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심행주 파동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어도 건설사 자체 도산위기 이런 것 때문에 멈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건설 시장을. 때문에 일각에선 다음 달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5월 위기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범현대가 건설사까지 휘청이는 걸 보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 줄폐업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미분양에 속출하면서 이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이 가장 크고요. 이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우려가 겹친 데다 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미분양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국토교통부의 최신 집계 기준이 2월 말 자료인데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호입니다. 약 8만 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 지난 6개월 사이 계속 증가한 겁니다. 이는 과거 20년 평균인 6만 7천 가구를 상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분양 주택 증가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문을 닫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방 건설사들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폐업 건설사를 전국적으로 살펴봤는데 충북이라든지 충남, 부산, 전북, 대구, 지방에 쏠려 있었습니다. 앞서 이 전국 미분양이 약 7만 5천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운데 이 수도권이 12,500가구 정도였고 지방이 무려 6만 3천 가구에 달하면서 이 지방에서 더 미분양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지역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 지방의 미분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은요, 이 서울의 이 평균 청약 경쟁률이 54대 1을 기록을 하면서 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 전국 평균인 6대 1에 무려 10배에 달했습니다. 이 서울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상남도의 경우 27대 1 수준이었는데 이 절반 수준이죠. 그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외에 또 충청남도와 이 대구, 제주도를 살펴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소수점대 경쟁률을 보여서 이 극도로 침체되는 등 양극화가 이제 서울과 지방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폐업한 건설사들 현황이 대구와 경북 지역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국 폐업한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건설사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현재 이 143곳에 폐업한 이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건설사가 10곳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은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국 미분양 주택 약 7만 5천여 가구 가운데 이 대구가 한 13,900가구 정도였고 경북이 9천 가구로서 도합 합하면 한 2만 3천 가구 정도 되죠. 이 비중으로 살폈을 때 한 30%에 달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이 3만 6천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문제는 좀 이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미분양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본 PF 대출로 못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고금리 브릿지론을 받은 건설사들 재무가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5월 위기설까지 감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이제 본 PF 브릿지론보다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투자자들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서 이 건설사와 금융사에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결국 예정된 사업장 시공이 무산이 된다면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사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이 최악의 경우는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특히 대구와 경북 등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보통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요. 이 PF 대출 상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미분양 미입주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우발 채무 발생에 따른 이 건설사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지금은 중소건설사 부도가 이슈에 올랐지만은 이러한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건설사 하도급 업체들 부도 업체 수가 한 자릿수였는데 올해는 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지금의 미분양을 정부가 방치하면 결국 금융으로 확산되니까 이를 정부가 사야 한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인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을 방치를 하면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되고 결국 이 금융분야로 파장을 미쳐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지금의 미분양에 대해서 아직은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와 관련을 해서 이 미분양 물량 10만 호까지는 예측 또는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불황 국면에서 자금을 투입해 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정부가 이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인허가 조정, 분양가 심의 등을 통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